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1월 26일 목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흘째 상승을 코스피 지수 해내는데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상당 부분 계속 사자세를 보이면서 우리 증시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질적으로 상당히 좀 개선되는 그런 양상이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갖게끔 합니다. 그럼 뭐 자세한 정보야 모르겠습니다만 뭐 미국계 자금이라든가 유럽계 자금이라든가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좀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에 대해서 애써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고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 증시가 그동안은 좀 어두워만 보이던 그런 대외적인 변수들이 살짝 좀 어두운 그늘이 벗겨지면서 좀 밝은 빛들도 이렇게 함께 비춰오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이게 뭔 일이 터질지 몰라가지고 조마조마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대응을 해야만 하는 필요를 느꼈던 우리 증시가 이제는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전보다는 좀 비중을 늘려서 이렇게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합니다.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좀 검토해볼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도 역시 양시장이 모두 올랐고요. 오늘 오름폭이 그다지 크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오름세를 이어갔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4.9% 정도 올랐습니다. 1957 그리고 516으로 장을 마쳤고요. 특히 코스닥은 장 초반에 올랐던 그 오름폭을 끝까지 유지한 채 마쳤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한번 이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함께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또 함께하는 센투자 플러스 여러분께서 참여하고 싶으시다면요. 전화 02-3153-2613번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상담 013-3366-0110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도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실 분들께서는 서둘러서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동양증권의 이종엽 대리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들은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린 리포트는 신영증권에서 발간한 삼성증권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4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증권의 3분기 실적은 전분기 대비 60%가 넘는 감소세가 예상되며 이는 200원 내외의 규모의 부진한 세전이익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저조한 실적의 주요 원인은 3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400억 원가량 발생을 하였고 오프라인 부진이 겹치면서 브로커리지 체감 이익 하락폭이 더 크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분기에 반영된 일회성 비용 해소와 1월부터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비용 절감 노력, 최악을 벗어나고 있는 영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3분기에는 V자 실적 급반등 모습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삼성증권의 비용 절감 부분과 자산관리 회복 부분입니다. 올해 국내 증권사들의 최대 하두 중 하나는 비용 절감이며 이는 삼성증권 역시 예외가 아닌데요. 연간 500에서 600억 가량의 판관비 축소 노력이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말 실시된 희망퇴직으로 인해 100억 원 가량의 연간 자연 감소분 외에도 광고 선전비, 전산비, 기타 영업 비용 축소 등으로 인해 전방위적인 판관비 통제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삼성증권의 강점 분야인 자산관리 부분에서의 회복 기미가 이제 보이는 것 역시 또 다른 투자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장기 투자 성격의 신종 자문형래 판매를 실시한 바 있는데요. 벌써 1,000억 원 이상의 자금 모집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일시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이동하였던 고객들의 위험자산에 대한 높은 수요를 확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자산관리 부분의 점진적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어 목표 주가는 8만 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투자 리포트는 하나증권에서 나온 SKCNC입니다. SKCNC의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702억과 6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그리고 17%씩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2011년 연간으로는 매출 1조 7,121억과 영업이익 1,827억 원으로 당초 예상치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매출이 예상보다 다소 적은 이유는 사업계획 당시 기대했던 공공부문 발주 가운데 일부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분기 모바일 매출이 예상보다 작은 것으로 이제 파악되지만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인 것을 고려할 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SKCNC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2012년 SKCNC의 매출 추정치를 2조 4,075억에서 기존 예상치 대비 14.6% 상향 조정을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이유는 2월 14일부로 하이닉스가 계열사에 편입되기 때문에 SOI와 OS 수주가 이제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고 2012년부터 계량기 교체 사업을 시작으로 스마트 그리드 매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1월 2일부로 원가율이 높은 SK엔카가 재무제표 연결 대상에 포함되면서 2012년 영업이익률은 일시적으로 하락하겠지만은 SI와 SO에 집중되어 있던 매출 구조가 모바일 결제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솔루션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변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목표 주가는 17만 8천 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투자 리포트는 현대증권에서 발간한 컴투스입니다. 지난 25일에 공시된 컴투스의 4분기 실적은 매출액 112억 원, 영업이익 11억 원 수준으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였습니다. 홈런 배틀2 그리고 타이니팜 등 신규 게임 출시와 국내 게임 카테고리 추가에 힘입어 스마트폰 게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한 83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해외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한 56억 원으로 국내 모바일 게임사 가운데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컴투스의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43개의 신작 게임 출시 및 해외 진출 가속화로 인해 2012년에도 예상 실적 초과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컴투스의 2012년 예상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51% 증가한 매출액 54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45억 수준입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작년 대비 25개 증가한 43개의 스마트폰 게임이 출시가 될 예정이며 해외 진출 확대 및 자체 개발 비중 확대에 따라 영업 마진이 개선되어 2012년 예상 실적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컴투스의 현 주가 수준은 2012년 예상 실적 대비 PER 29.7배로 경쟁사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이긴 하나 스마트폰 게임의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와 자체 게임의 흥행 지속으로 2013년까지 연간 44.8%의 주당 순이익 개선이 예상되어 시장 대비 프리미엄 할증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해 목표 주가는 3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삼성증권과 SKCNC, 컴투스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관심 있게 지켜본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종엽 대리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센투자 플러스 또 여러분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은요. 모드에셋월드의 정수창 전문가님, 하이밸류 네트워크스 투자 전략의 이효열 팀장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에 대해서 답을 드려볼까요? 궁금하신 종목은요? 예, GKL이고요. GKL 가격과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18,300원에 60%입니다. 18,300원에 60%요. 예, 예. 네, 자 GKL 오랜만에 들어온 종목인데 어떤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지 좀 일러주시겠습니까? 그동안 그 신용카드 그 허용이 안 돼서 네. 주가가 안 좋았다가 이제 허용이 된 이후에 조금씩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 와중인데, 네, 4분기 실적이 파라다이스에 비해서 이제 현저히 안 좋은 부분 때문에 여기서 더 못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21선이 위에 있거든요. 네. 그 121선을 뚫고 올라가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가 될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일단 뭐 차트 분석상으로도 앞으로 좀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는지 그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도 함께 궁금하신 모양이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기업의 어떤 실적과 그런 내용과 함께 차트 분석을 함께 해달라는 요청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정수창 전문가님께서 GKL 상당히 오랜만에 온 종목이라 가지고 아마 많은 그 또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GKL에 대해서는 아마 투자자분께서 아마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신용 공료가 이제 중단됐었고 이제 새로 대표이사가 교체된 분이 이제 신용 공료를 좀 중단했던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게임 이제 그 오락 게임 엔터테인먼트 업종이기 때문에 매출에 정도 이제 중기에 영향을 좀 미쳤을 거라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뭐 GKL도 파라다이스하고 똑같이 이제 한 1,000억 이상의 매출은 있었지만은 작년 대비해서는 이제 성장이 좀 많이 정체됐죠. 그래서 그 작년 대비 뭐 영업이익 같은 거는 뭐 한 30-40% 정도 그 전망치보다는 감소되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형태로 봤을 때는 어차피 파라다이스보다는 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한 3-4일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오늘 약간 이제 그 거래소 조정받으면서 지수 약간 숨고르기 하니까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는
그 중국에 이제 춘절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오락 엔터테인먼트 게임이기 때문에 춘절 효과로 인해서 조금 올라왔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조금 보면은 어쨌든 지금 그 하향 추세대에는 일단은 돌파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항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다시 밑으로 내려오기는 조금 어렵고 상승 반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투자자분이 원래 기술적 분석도 원래 잘 하시기 때문에 보통 이제 120선이 여기 경기선이라는 여기 19,900원 정도 있죠. 19,900원인데 19,900원에서 2만 원 사이인데 일단은 여기에서 저점 이게 위에 저항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저항을 받고 내려오더라도 지금 현재는 이제 18,000원을 뚫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밑으로도 18,500원 정도의 이제 강력한 지지선이 있거든요. 4분기에는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제 경쟁 업체인 파라다이스를 봤을 때 지난주에 이제 제가 어떤 분 이제 투자자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종목 분석을 지난주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춘절 효과도 있고 그때 이제 투자자분이 여기서 이제 그 8,300원에 지난주에 매수를 하셨고 한 9천만 가면은 그냥 다 매도하고 싶다고 거기까지 갈까요 하는 말씀을 종목 분석을 부탁하셨던 걸 기억이 난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를. 지금 많이 올랐죠. 그때 이제 제가 한 9,500원까지는 한번 기다려 봤으면 좋겠다. 섣불리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더 가져왔으면 좋겠다는데 오늘 강하게 상승 반전했죠. 경쟁업체인 파라다이스보다는 조금 못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GK일은 일단은 2만 원 선에서는 일단은 저항을 막고 내려온다고 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지난번에 그 파라다이스하고 그 신용공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작용이 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4, 4분기 실적이 이미 미진한 것이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면은 앞으로의 다가오는 1, 4분기 이후로의 매출은 조금 더 실적이 호전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상승 반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단기를 만일 하신다면은 2만 원 정도에서 단기 매도하시고 18,500원은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고군지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박스권 전략을 하시되 좀 중기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이미 그거를 했기 때문에 21,500원까지도 볼 수 있다. 근데 파라다이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고 그래서요. 그 크게 그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모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하락 추세대의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밑에서 약간 저점 매수를 하시는 그런 형태로 가져가시고 조금 중기적인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GKL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파라다이스 관련해서 함께 또 동업종의 회사에 대해서도 함께 비교 분석을 해주셨으니까요. 찬찬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께서 문자로 보내준 종목들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문자 상담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대림산업입니다. 96,500원에 10% 지금 10만 원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수익이 상당히 나셨군요. 네, 대림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건설주들이 좀 많이 주가에 하향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작년에 주가 상당히 좋았다가 주가 전체적으로 종합지수가 좀 내려오면서 건설주도 좀 같이 내려온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역시 대형 건설사들의 핵심 포인트는 이제 해외 수주 플랜트, 해외 플랜트의 수주 이런 부분인데요. 올해도 그 대림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사우디라든가 이제 중동의 발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살아있는 상태고 특히 이제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저평가 수준에 와 있다. 주가 좀 많이 10만 원 이하로 좀 빠졌었기 때문에 좀 저평가 상태로 좀 와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에도 매력이 있는 그런 상태고 또 수급 상태로 보면은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하고 있어요. 기관이나 여기니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하다. 그래서 보유가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수익이 나셨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돼서 좀 조정을 좀 보인다면 오히려 좀 매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건설주의 대표적인 주자죠. 대림산업도. 그래서 일단 올해 그 수주가 이제 어떻게 펼쳐지느냐가 관건인데 제가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수주 기대감을 감안한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 관점에서 건설업종이 이제 바닥은 찍고 어느 정도 상당히 상승할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많으시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CJ ENM입니다. 3만 원에 30%입니다. CJ EM은 이제 회사는 상당히 좋은 회사죠.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우량한 회사인데 그 주가라는 거는 이제 그 선반영이라는 게 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으라는 게 있는데 그 CJ EM이 작년 이제 9월쯤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5만 5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투자자분이 매수하신 가격을 보니까 거의 3만 원이면은
상당히 저점에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아마 그 상태를 봤을 때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CJEM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크게 급상승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아까 소문에 싸서 뉴스에 팔라고 이미 게임주들 게임빌이라든지 네오이지 인터넷이라든지 그 다음에 엔게임이라든지 주가가 이제 계속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게임주들은 특히 불황에도 강한 산업이다. 그렇게 했고 또 특히 이제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올 것 같다는 기대 심리가 있어서 8월달, 9월달에 선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CJEM은 작년하고 매출이 비슷할 때 비슷하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기대 심리보다는 크게 상승, 예를 들어서 애플처럼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한다면 주가가 강하게 반영이 될 텐데 지금 이미 주가가 선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 그 주가에 재료가 반영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셧다운제라든지 요새 이제 뭐 청소년들의 그 게임들이 밤늦게 하는 것을 이렇게 상당히 지금 지향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게임 아이템 같은 거를 거래하는 금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매출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강하게 상승 발전하기 어렵다. 근데 다만 이제 투자자분이 아주 높은 가격에 사신 게 아니기 때문에 바닥에서 거의 근접해서 사셨어요. 그래서 길게 중기적으로 볼 때는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크게 상승할 수 없는 종목이다. 그래서 수익은 날 수 있대 단기적으로 조금 보시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수익이 좀 나면은 좀 정리하시는 척이 너무 길게 보시는 것보다는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횡보 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개월 이상 보유하는 전략이라면은 괜찮은데 단기적인 전략이라면은 조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현대제철입니다. 13만 원에 사셨다고요? 비중 100%십니다. 네, 현대철은 최근에 이제 그 또 낙폭과대로 인해서 철강 그 주들도 보통 이제 일관 제철소주인 포스코와 더불어서 상승을 좀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13만 원이면은 이제 과거에 좀 사셔서 약간 물리시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 철강은 이제 업황이 중요한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근데 지금 보는 거는 이제 철강이 중국 쪽에 이제 재고를 계속 보충하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국제적인 흐름은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과잉 때문에 철강주들이 많이 좀 빠졌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3월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철강 가격이 좀 좋지 않겠나. 아직까지는 철강 가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살아있다. 그러면서 추세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올라가는 거는 또 이제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를 선반영 좀 시키면서 바닥권에서 좀 매집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면은 매수하신 13만 원까지 상승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이제 100%를 갖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기다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시세가 흔들리거나 지수가 이제 움직이면 또 이제 등락을 보이면서 갈 텐데 제안을 하나 해드리면 제 생각에는 100%시라면은 조금 그 21선하고 2억을 버리면서 좀 많이 올랐을 때 일부 좀 차익 실현은 아니겠지만 일부 물량을 줄이신 다음에 조정 시점을 좀 잘 잡으실 수 있다면 다시 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춰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보유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하고 갖고 가셔도 무방하다. 자, 다음은 바이넥스입니다. 8,650원에 25% 서울 사당동에서 신청하셨습니다. 바이넥스도 상당히 뭐 좋은 우량한 회사죠. 근데 요거는 한 일주일 전에 그때 이제 종목 상담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캔들의 형태를 잘 봐야 됐다 말씀드렸고요. 그때 이제 캔들의 형태가 위에 꼬리가 이렇게 달린 상태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는 넘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11,000원이죠. 여기서 이제 길게 이제 뻗어서 음봉을 내고 내려왔기 때문에 세력이 일단 이탈했다고 봐야 돼요. 바이넥스 자체는 상당히 우량한 회사고 일본에도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 바이오시밀러라는 복제 약품에 대해서 상당히 강자죠. 그래서 우량한 회사에게 맞는데요. 중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는 괜찮고 지금의 이제 투자자분은 상당히 조정한 다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을 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8,600 얼마 정도면은 뭐 거의 바닥에서 사셨죠. 이게 이제 밑으로는 조금 이제 혹시 조정을 다시 한다 하더라도 8,100원을 강력하게 지지를 지금은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위로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한 9,500원 정도의 저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코스닥이 강하게 뭐 안철수 연구소 뭐 이런 것처럼 뭐 정치 테마주도 있고 그래서 뭐 500%씩 가고 그랬죠. 근데 지금의 코스닥 흐름은
거래소가 지수가 상승 반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1900 초반을 깨지 않고 다시 숨고르기 이후에 2000을 해서 돌파하는 그런 강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럼 거래소의 자금이 이동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바이넥스는 두 번에 걸쳐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3차에 걸쳐서 크게 상승을 한다는 기대보다는 한 9,500원이 저항, 밑에는 8,100원에 그 단기적인 지지를 놓고 조금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유리해 보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궁금하신 종목 어떤 걸까요? 한진해운입니다. 한진해운, 예, 가격과 비중은요? 1,800원에 30%. 1,800원에 30%. 예, 궁금하신 점은 어떤 걸까요? 요즘 뭐 계열 분리 관련해 가지고 좀 이런저런 뉴스에 오르내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작년 상반기에 네. 그 계열 분리에서 고점을 찍고 지금 뭐 종합주가 지수가 안 좋은 바람에 쭉 바닥을 찍었는데, 네. 그 해운주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3, 4, 5일경에 고점을 찍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기존에 저 한진해운 홀딩스하고 같이 있을 때 그때 명칭이 한진해운이었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주가가 좋으면 한진해운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갈지, 지금 현재로 뭐 박스권을 탈퇴하고 네. 그 우상향 패턴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오늘 뭐 잠시 조정을 좀 받는 것 같고, 네. 그 외국인이 좀 많이 매도를 하는데 향후에 어떻게 이제 추세가 전환될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진해운. 자, 뭐 해운 업종 자체가 뭐 세계 경기가 약간 위축이 되면서 그에 따른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저 이열 팀장님께 한진해운 과연 앞으로 움직임이 어떠할런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한진해운은 지금 투자자께서는 굉장히 매수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점 부근에서 만 원대에서 이제 매수가 되셨고요. 뭐 악재와 호재가 좀 겹쳐 있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악재라고 하면은 뭐 그동안에 주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뭐 아시겠습니다만, 역시 이제 뭐 공급 과잉이라든가 이런 구조 때문에 이제 조선업 전체적으로도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그런 업황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빠졌습니다. 조선과 해운 업황이. 근데 아직까지도 회복은 된 건 아니에요. 사실 회복되지는 않았는데, 아직 뭐 유럽의 이제 위기도 아직은 끝난 것은 물론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런 해결 분위기가 좀 올해는 어쨌든 진행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주가 하락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시각이 좀 더 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최저점까지는 뭐 8,000원까지도 거의 빠졌다가 지금 이제 12,000원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그 운임 지수가 좋지는 않습니다. BDI 지수라든가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좋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바닥을 향해 가고 있고 약간의 그 상승 반전을 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반등을 꾀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유망한 것은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죠. 밸류에이션 자체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싸 보이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특히 이제 기관 중심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이제 중요한 건 향후에 운임 지수라든가 이제 역시 업황이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회복되는 분위기로 갈 것이다, 이런 기대가 좀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밸류에이션의 매력이라든가 업황의 회복 분위기를 좀 본다면 한 15,000원 수준까지의 목표가를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지금 1,800원에서 혹시라도 좀 조정이 나온다면 역시 또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황은 좀 아직은 어렵지만 이 회복 분위기로 주가도 역시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0,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현대모비스 풀어볼까요? 33만 원에 20%를 갖고 계시는군요. 이제 그 투자자분이 이제 그 매수하셨던 33만 원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여기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선이 하나 이렇게 쭉 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부딪히는 가격이 정확하게 32만 8,427원입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가격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32만 8,000원에서 다시 내려왔는데, 투자자분이 매수하신 33만 원을 이제 뚫을 수 있냐 없냐는 이제 지금 이제 지수에 관계되고 있는데, 지금 1950에서 주춤하고 제가 봤을 때는 1920 아니면 1900을 깨지는 않을 거라 보입니다. 그래서 1920이나 1900선에서는 오히려 다시 재매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32만 8천원을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받았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한 2, 3일 후에는
오히려 조금 더 추가 물량을 하셔서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끌고 가는 전략이 좋겠냐,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동안에 한 2달 반 동안에 상당히 오랜 기간에 박스권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볼 때는 좋게는 어쨌든 2,000을 돌파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요번에도 이제 현대모비스도 강한 상승 반전이 있을 거다 보고 있고요. 유럽에서 뭐 현대차들이 뭐 i40 같은 것이 굉장히 지금은 부각이 많이 되고 있죠. 거래소에서 현재 주도 업종은 IT가 지금은 상승 반전이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긴축을 완화한다는 그 영향을 받아서 화학주가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 하나케미칼 같은 것도 움직이는 거 보면은요, 호남석유화학 이런 것이 이제 1순위, 2순위를 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주는 예전에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도 곧 이어서 다시 재차 상승 반전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33만 원대인데 아마 33만 원을 돌파하지 않는가. 이게 1950을 이제 지수가 돌파할지 여부에 이제 딸렸지만은 어쨌든 지수는 1950을 돌파해서 2000을 돌파하지 않겠나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중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박스권에서 주춤하다가 의외로 작년 2011년도에 3월달, 4월달을 모양을 보시면은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서 강한 상승 반전했거든요. 지금도 여기도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약간 움츠린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가 있는 가격대이 분명하지만은 좀 길게 보시면은 소기의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중기 보유 전략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기 보유. 자, 다음은 안철수 연구소입니다. 대응하기 참 만만치 않은 종목이죠. 14만 1,000원에 50%입니다. 네, 그 안철수 연구소는 지금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대응하기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좀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테마 흐름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수급에서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안철수 원장의 어떤 발언에 따라서 급등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의 대표적인 주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다만 이제 총선이나 대선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은 일단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기술적인 흐름으로만 좀 본다면 일단 지지할 수 있는 가격은 12만 원입니다. 그래서 12만 원이 깨지지 않는 선 정도에서는 등락을 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안철수 연구소 원장의 발언 때문에 최근에 좀 급락했다가 오늘은 또 이제 하락이 좀 둔화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등락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14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오히려 그 비중을 조금 50%나 좀 갖고 계신데, 제 생각에는 좀 반등이 됐을 때는요, 물량을 많이 줄이시는 쪽으로 판단하시는 거 좋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역시 중요한 가격 12만 원을 안 깨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람들마다 투자관이라는 게 다 다르니까. 근데 제 투자관에 비춰볼 때는 이게 과연 적절한 투자 대상인가? 이게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워낙 적다 보니까요. 이거 뭐 사람 속내를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비중을 아주 적게 가져가가지고 한번 좋으면 진짜 좋고 안 좋으면은 뭐 그 정도는 내가 감수할 수도 있지 하는 그런 정도 비중만 가지고 한번 덤벼보시는 게 좀 더 맞는 종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감히 전해드립니다. 자, 다음은 유비케어입니다. 4,300원에 40%요. 예, 유비케어를 이제 뭐 4,300원에 사셨으면은 지금 약간의 이제 손실 보고 계시네요. 유비케어 자체는 이제 뭐 유비코토스 뭐 언제 어디에 뭐 존재한다는 그거하고 뭐 헬스케어가 합성화된 이제 회사명이죠. 유비케어나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케어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업종군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좋을 수도 있다 판단이 되는데, 유비케어 자체는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1,700원에서 올라왔을 때 봤을 때는 아까 안철수 연구처럼 많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이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지수가 약간 역작용 조정일 때는 코스닥이 오히려 상승 반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의 이 형태를 보면은 요쪽에 그 11월, 10월 달에 올라가서 옆으로 한번 기는 그 횡보 전략 같은 그런 형태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때 1차로 1,700원에서 한 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4,000원에서 오히려 내려왔죠. 그래서 3,000원까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한 30% 내려왔죠. 그래서 30% 내려온 상황에서 올랐다 내렸다 반복을 한 2달 동안 했습니다. 여기도 형태를 보면은 21선 한 달 평균 가격에 지금 걸쳐 있는 상태인데, 한 달 평균 가격이 약간 우하향하면서 다시 이거를 기간 조정을 할 것 같으면은 한 달 방 정도는 이 상승 반전보다는 횡보하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코스닥이 약간 상승 반전하고 있는데, 거래소가 기간 조정하고 숨고르기 한 다음에 재차 상승 반전할 때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세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비케어는 중기적,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때는 승산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2, 3개월 이내에서는 크게 승산이 있는 종목이 아니다. 그래서 상승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밑으로는 이제 크게 빠질 자리는 없는데 3,800원에서 한 4,200원 정도 사이에 박스권에서만 움직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 기간 조정의 성격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단기 매매 전략을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잉크테크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들어온 종목들 좀 꽤 있는데요. 27,450원에 20%입니다. 네, 잉크테크 같은 경우에는 호재 이제 재료에서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투명 잉크를 좀 개발을 해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제품을 좀 만드는 말이죠. 전자 부품을 좀 만드는 이런 사업이 좀 기대가 좀 많이 되면서 급등을 했는데 사실 실적 부분에서 아직은 올해 한 매출 1,000억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전자 투명 잉크 쪽에서. 근데 그런 것이 아직 가시화되기 전에 이미 주가는 그걸 반영하는 이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부담스러운 가격대거든요. 근데 매수하신 게 아쉽게도 좀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기대감들이 많이 좀 반영이 됐거든요. 지금 추세를 잘 보시면 일단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됐습니다. 더 이상 상승 3만 원까지는 갔는데 여기서 탄력이 둔화되면서 21선을 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흐름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물론 수급에 따라서 등락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주가가 반등한다면 역시 매도하는 관점이 좋다. 지금은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말씀드리겠지만 기대감은 큰 건 사실이지만 이 부분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반등했을 때 좀 매도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등했을 때 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아나페스입니다. 11,700원에 20%요. 아나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테마주 성격이라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좀 선호하는 그러한 코스닥 종목이죠. 그래서 아나페스는 이제 그 삼성 TV가 스마트 TV 같은 것이 지금 잘 나가고 있고 특히 요새는 이제 소니보다도 오히려 삼성이나 LG의 뭐 3D TV, 스마트 TV 같은 것이 뭐 세계적으로 TV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 아나페스는 이제 삼성 TV 같은데 이제 부품으로서 납품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얼마 전에 보면은 이제 그 강한 거래량을 실으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6,600원대인가요? 만 원대를 이제 여기서 이제 실었죠. 한 1월 9일경 한 열흘 정도 전에 강하게 이제 급반전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만 원을 저항대를 뚫었기 때문에 이제 만 원대는 다시 내려가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 유비케어라든지 만천수연구라든지 테마주 성격으로서 크게 뭐 한 200% 올랐다든가 300% 올랐다는 거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100%가 오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많이 선호가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많이 나오고 있는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에 연연하지 말고 조금 중기적으로 보유하시면은 코스닥이다 하더라도 요거는 상당히 우량한 좋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중기 보유하는 전략이 아까 현대모비스처럼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수익에 크게 제고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은 한화케미칼 보겠습니다. 3만 원에 20%입니다. 네, 한화케미칼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수요 둔화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화학이라든가 뭐 건설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업황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다가 지금 바닥을 좀 다진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상승 반전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3만 원이면 아마 과거에 좀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거의 이제 매수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일단 박스권으로 흐름을 본다면은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3만 원이 단기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반등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강업황과 마찬가지로 화학도 이제 중국의 수요가 올해도 다시 또 재개가 된다면 추가적인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태양광 부분에서도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이제 폴리실콘 가격이 좀 반등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급적인 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매수세가 좀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를 저점에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에는 파시기보다는 오히려 좀 조정받으면 좀 더 물량을 사셔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많이 될 때 파시는 전략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 한번 해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궁금하신 종목은요? 예, 다날, 예. 다날, 예. 예, 자, 가격과 비중은 얼마일까요? 가격은 9,300원에 매수했고요. 네, 예, 한 5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55% 정도.
예, 다날. 예. 자, 그럼 궁금하신 점이 어떤 건지요? 저는 투자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날이라는 네. 회사가 어느 정도 전망이 있는 회사인지. 네.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은 조금 주가가 반등을 줬는데 이후에 주가 흐름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다날이란 회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그리고 주가의 전망. 예,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풀어보죠. 그럼 정수창 전문가님께서 이 다날에 대해서 회사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함께 들려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날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뭐 핸드폰의 그 지급 결제 그런 이제 시스템이죠.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강자는 뭐 이니시스 같은 게 있고요. 모빌리언스 같은 게 있죠. 한국 사이버 결제도 이제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매년 15%씩 성장하기 때문에 업종 자체는 상당히 유효하다, 좋은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날 자체는 회사가 굉장히 좋고, 또 최근에는 이제 영국의 이동통신 업체하고도 이게 수출 계약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면은 상당히 뭐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그 하락, 이제 10,000원까지 갔다가 좀 거래소에 매기가 있으니까 똑같이 이것도 코스닥도 조정이 있었죠. 그래서 10,000원에서는 지금 꼬리를 달았잖아요. 이게 꼬리를 달았고 10,000원이 조금은 가기가 좀 어려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매물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10,000원을 간다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내일은 약간은 오히려 오늘 올랐지만은 한 8,200원 정도 약간 더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오늘 한 7% 정도 강한 양봉이 있었기 때문에 한 10일 정도 계속 하락하다가 오늘 강한 양봉이 있었으니까 내일 오히려 차익 매물이 약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오히려 조금 물을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9,3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가격에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요번에는 10,000원 가기 좀 어렵다. 예전에는 코스닥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거래소 시장에 매기가 옮기기 때문에 요건 10,000원 가기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9,300원도 장기적으로는 뭐 6개월 이상 1년을 가져가면은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 건 사실입니다만은 코스닥의 그 거래소의 상대 형평상을 봤을 때는 내일 약간 이제 숨고르기 돼서 8,200원 정도를 예상되고 있는데 그 전후에서 조금 수량을 더 타시면은 여기서는 올란다고 봐야 돼요. 지금 다날뿐이 아니라 이니시스도 같은 형태인데 지금 보면은 이니시스도 오늘 이게 양봉 냈죠. 그 이니시스도 8,000원까지 갔다가 쭉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미 이런 전자결제라든가 이런 거는 선 반영됐다고 볼 수 있어요. 주가에. 그래서 이니시스도 이 형태를 단 양봉을 들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오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날도 오르는데 내일 약간 살짝 한 2, 3% 빠지면은 좀 물을 타가지고 한 10,000원 가기 좀 어렵고 투자자분이 매수하셨던 9,300원, 9,500원 거기서 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다음은 웅진에너지입니다. 하나케미칼 등등 약간 비슷한 계열의 회사들이 좀 오늘 집중적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웅진에너지 5,140원에 15%입니다. 네, 웅진에너지도 요즘에 이제 OCI라든가 하나케미칼과 마찬가지로 반등을 시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4,000원을 바닥으로 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다만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올라갈 것이냐, 이거는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좀 써야 되겠고, 이건 시간이 조금씩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당장에 급등하기는 좀 어렵지만 추세는 어쨌든 바닥에서 탈출하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매수가를 보니까 오늘 매수하신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종가하고 비슷한데요. 일단 흐름으로 좀 보면요, 일단 6,000원에서 4,000원 선의 박스권 으로 단기간에는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단기간에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는 와중에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든가 업황 회복되는 부분이 보여졌을 때는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하락을 추가로 하기에는 이미 좀 어느 정도 바닥은 다졌다. 그래서 뭐 하락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주가 하락이 워낙 컸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좀 추가적으로 조정을 좀 받는 분위기가 나온다면 추가 매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그래서 아주 업황이 좋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은 좀 가격이 쌓여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000원에서 한 6,000원 라인의 밴드 정도에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한진중공업 볼까요? 21,500원에 20%입니다. 한진중공업은 이제 21,5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비교적 저점에 사신 걸로 보여요.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셨네요. 한진중공업은 뭐 전 국민이 알고 있는 크레인 사건이죠. 그래서 뭐 크레인이 올라가 가지고 몇 개월을 끌었던 노조하고 관계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크게 저는 뭐 이렇게 뭐 찬성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언제 바닥이고 길게 승부를 낸다라면은 저가가 이미 주가에 뭐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같은 이제 업종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이제 우리 비교를 할 때 지금 이제 조선도 이제는 갈 수는 있다고 봐야 돼요. 왜 유럽의 위기 같은 거는 물론 아직도 악재가 남아 있지만은 해소되는 분위기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00포인트를 넘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조선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같은 이제 그 조선의 업종을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제가 그 투자자분이 저한테 이제 투자 분석을 의뢰한 경우도 있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걸 보면은요, 상당히 강하게 지금 한 20-30%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게 삼성중공업 같은 건 예를 들어서 저희 나라는 이제 상선이라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뭐 해상 드릴십, 해상 플랜트 수출 이런 거에 상당히 관점을 가지고 있죠.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뭐 삼성중공업뿐이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같은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탄력 있게 가는 형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아까 한진중공업은 제가 여기는 이제 뭐 매도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비교 분석할 때 아까 이제 GKL과 파라다이스를 비교했을 때 파라다이스가 상대적으로 회사가 우월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어떤 조선이면 조선 업종이라도 대표주를 가지고 가야 크게 갈 수 있다. 예전에 자동차가 갔을 때 기아차, 현대차가 상당히 많은 뭐 예를 들어서 뭐 700%도 가고 1000%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진중공업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노사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에 흑자를 볼 가능성보다도 회사에 여러 가지 아쉬운 역량이 있을 텐데 그거를 극복하고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삼성중공업 같은 건 당장에 여러 가지 그 해외에서 수출도 받을 수 있고 해양 플랜트 같은 데 강점을 가지고 있고 대우조선 이제 조선이 가고 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수가 가서 거래소가 가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탄력 있는 종목이 좀 낫지 않겠냐. 지금 이제 한진중공업은 상당히 좋은 가격대가 사셨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은 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조금 그러한 업종 내에 그러한 비교 우위를 좀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그 사업의 어떤 실적 이외의 요건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 요소들 잘 살펴보십시오. 자, 다음은 삼성중공업 풀어보죠. 33,000원에 20%입니다. 네, 앞서서도 이제 조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상당히 좀 그 수주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조선업체들이 사실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좀 빠졌다가 최근에는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더군다나 저점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추세는 굉장히 기대가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고점 역할을 했던 한 35,000원 부근선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향후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분께서 굉장히 그 저점에 잘 사셨기 때문에 보유 관점에서 충분히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해 역시 플랜트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기대감과 더불어서 수급까지도 좋은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오히려 뭐 빠른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좀 추세를 좀 더 보시고 추가적인 반등도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단기적으로 좀 그 기술적인 조정이 좀 나와준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한 그런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솔고바이오입니다. 솔고바이오 1,370원에 20%입니다. 솔고바이오는 사실 뭐 정치 테마죠. 뭐 금감원에서 한 35개 종목의 정치 테마를 조사한다고 했고 아까 이제 안철수 연구소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솔고바이오는 안철수 연구소하고 관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클루넷하고 안철수 연구소, 클루넷이 뭐 안철수 연구소의 보안하고 관계 있고 솔고바이오도 그 같은 맥락으로 가지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솔고바이오는 이미 많이 상당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보다는 뭐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너무 고점이라서 조금 뭐 현기증이 좀 나죠. 그러나 이제 솔고바이오는 2,000원에서 이미 조정을 많이 한 50% 이상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많이 빠질 형태보다는 오히려 상승 반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단지 이거는 한 달 평균 가격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건 탄력 있게 뭐 상한가를 간다든가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안철수 연구소는 사실은 이제 맥락을 잘 봤을 때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그렇게 했는데 대선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확한 해명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유보적인 입장인데 총선이 끝나고 나서 한다든가 뭐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상당 바로 봤을 때는
이게 정치 테마로서 안철수 연구사하고 같이 연이어서 이게 상한가로 간다든가 급등을 보고 가는 그런 형태는 아닐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약간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 안철수 연구소가 빠졌다가 약간 올라왔죠. 예. 단기적으로는 뭐 상승이 됐거나 약간 빠졌거나 이렇게 조금씩 움직일 수 있다고 봐요. 원체 저점에서 사셨기 때문에 요건 상승 반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중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건 조금 어렵지 않겠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쉬었다가 기간 조정이 충분히 된 다음에 노리시는 전략이 낫지 않겠냐 보고 이걸 끌고 가면서 한 4개월이나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 아닌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 반전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을 때 단기 매도하시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현대 HCN입니다. 3,173원에 15%인데요. 네, 현대 HCN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방송사들하고의 좀 트러블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도 좀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일단 주가상으로 본다면 말이죠. 지금은 좀 낮은 가격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바닥권의 가격이고 최근에 흐름에서도 한 2,500원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거기서는 더 이상 하락을 좀 안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HCN 같은 경우는 지역 이제 SO 사업자들을 M&A 해가는 그런 부분이 향후에 성장 동력으로 또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가 좀 기대된다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상승 모멘텀을 좀 못 받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세는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땡겨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저점에서 좀 모아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은 기대할 수 있는데 약간 탄력은 좀 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분께서 지금 3,173원이면 약간은 좀 물려 계신데 아마 그 정도까지 상승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탄력이 좀 적기 때문에 조금 시간 투자가 필요하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끝으로 딱 한 종목만 더 할 텐데요. 차바이오N입니다. 12,300원에 35%입니다. 차바이오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바이오의 대표적인 업종이죠.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는 상한가를 간다든가 이렇게는 조금 어려웠고, 물량은 좀 이제 유상증자하면서 물량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탄력 있게 가는 업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메디포스트 같은 것이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한 30% 이상 이렇게 하락 반전을 했어요. 차바이오인데 이제 요 지금 이렇게 하락 반전했었죠. 한 일주일 정도 하락 반전했었는데 어제 보면은 이렇게 강한 양보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 망막 줄기세포에 대해서 미국에서 임상 실험에 그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좋은 호재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자분이 매수하신 가격은 좋은 가격대고 조금 더 추가 상승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13,500원대의 매물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13,500원 정도를 목표를 보시고 지금 매수를 조금 적절히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 끌고 가시면은 조금 수익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오늘 질문 주셨는데 많이 풀어드리지 못한 분들께 다시 한번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좀 문자를 조금 더 서둘러서 보내주시면 상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 오늘 정수창, 이효열 이 두 분의 전문가분이 답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1월 26일 목요일 순서 센투자 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설 연휴가 있다 보니까 몇 번 안 했는데 벌써 한 주가 훌쩍 지나가네요. 내일 금요일 장세 좀 기대하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